네, 오늘 전국 분석하려고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톱뉴스는 4대강 감사 지시인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휴가 중입니다만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대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이미 공약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권하면 4대강 문제를 분명히 파헤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4대강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어떤 대표 정책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네. 본인 이제 대통령 시간이라는 자서전에서도 자기 최고 업적으로 자화자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22조 원을 쏟아붓은 엄청난 국책 사업인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정책 집행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특별히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거대한 비리가 개입되어 있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어떤 이명박 대통령을 공신하는 그 중심부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이제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박수를 받는 국면에서 소위 적폐청산의 맨 앞순위로 4대강 지금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다는 건데 지시라는 표현은 아마 청와대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추진하는 걸로 했고 감사원에 지시할 수는 없으니까 청와대에서 추가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니까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 그 맥락을 보면 사실상 지시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정책 감사하는 걸 추진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뭐 감사원에게 이걸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어떤 절차 가지고는 또 좀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인선 때도 그 과연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이런 면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국내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절차의 문제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역시 지금 뭐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절차를 좀 어긴다는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부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은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2번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그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 감사가 있었는데 상당히 국지적인 감사였습니다. 예컨대 수질 관리 또 설계 시공과 관련해서 건설업체에 담합이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면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근데 그 정책이 내부의 견제와 균형 원칙도 어겨서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걸 따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책 감사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감사하다가 뭐 비리들이 나올 때는 당연히 수사로 이어지겠지만 야당이 우려하는 대로 이것이 일종의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또 전 정권의 업적 지우기 이런 쪽으로 흐르면 정치 감사가 되면 이 정부도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했던 대형 사업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폐해나 부작용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4대강이 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전 국토에 걸쳐서 했던 그런 이제 대형 초대형적 국가 사업인데 그 사업에 했던 후유증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수질 악화라든지 뭐 녹조 현상 비슷하게 해서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적폐청산 측면에서 한번 더 이제 조사를 해본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적폐라는 게 계속 쌓여온 그런 부패 의혹인데 뭐 졸속 추진 아까 말씀하신 뭐 환경 영향 평가, 업체 담합, 뭐 혈세 낭비, 부실공사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가피하게 정치 논란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또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가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보는 다 개방한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 물을 저장하는 기능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아예 보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뭐 밝혔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16개 보 중에 6개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을 하고 10개는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건데 이 보를 개방하는 건 지금 뭐 여름이 오고 있고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릴 텐데 이 녹조 현상이나 수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를 개방을 하는 거고 과거 정부에서는 이 수질 관리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발표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치수에 있어서는 4대강이 제 역할을 좀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갈수기에 4대강이 물을 잘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공급을 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된 측면은 잘된 측면대로 평가를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16개 보 중에 내년 말까지 검토를 해보고 보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보도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정말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철거하는 비용도 꽤 들어갈 텐데 물론 철거의 타당성이 높다면 당연히 저는 철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전문가의 영역으로 좀 맡겨두되 이 행정이 아주 정말 공정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요. 그 3번의 이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경우는 이제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2번의 감사, 특히 3번째 감사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특히 이제 업자들 어떤 담합 의혹하고 보호의 어떤 기반, 부실공사 여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사원과 나머지 이제 환경부나 건설부와 상당히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화됐다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무슨 뭐 이명박 대 박근혜 빅딜설 의혹도 제기됐었고, 하여튼 끊임없이 지금까지 문제와 의혹과 말이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대한 국가적인 사업이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상당히 작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닌가 봅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2번에 걸쳐서 감사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세부 계획과 이행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수질 관리 문제와 그 보등 시설물의 품질의 문제를 했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관계기관 등이 좀 반발을 하고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번째 감사에서는 설계 시공 등등에 있어서 이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게 발표된 직후에 정윤회 씨 그 국정농단 문건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또 흐르면서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담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는데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보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비리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아마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비판적인 입장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홍수 조절하는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뭄이 심했을 때 작년에는 그 지류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마저 없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혈세를 낭비 정도가 그냥 버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간에는 자서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 많은 문제적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단기간 동안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0년 동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는 거라라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단기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3년 동안에 무려 22조를 쏟아부은 거대한 국가 정책 사업이
대통령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그냥 넘어간다면 모든 대통령이 뭐 새로운 대통령,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창조경제로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혈세를 낭비하고 손 털고 임기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한 번쯤 거대한 국책사원,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4대강 사업이 그러니까 전 정부 넘어서 전전 정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그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시점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이 우선순위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여기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긴급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지시하는 형태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부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가 있었고 그때 감사 결과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4대강 사업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다 무산된 백지화된 한반도 대운하 이거를 염두에 두고 추진이 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설계 시공 건설과 관련해서 또 담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수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파헤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짚어봐야 된다는 거고 과연 지금 현 정권이 생각하듯이 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이 정말 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는가 이거를 따져보는데 이거를 따질 때 어떤 정치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냉철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저는 다수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그 정말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평가를 하지만 과연 우선순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한 번 더 국민의 어떤 의견,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정책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내세웠던 건데요. 하나는 통합, 두 번째는 적폐청산, 세 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빠르게 속도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마치 우선순위가 4대강 검사자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통합 부분은 탕평 인사로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이제 일자리 창출 아시다시피 지시 1호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습니까? 이후에 이제 계속 속도 있게 진행이 되고 역시 적폐청산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MB 이명박 대통령 플러스 박근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첫 번째로는 당연히 4대강 그리고 이어서 자원외교 방산비로 이어질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장조경 이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4대강이 된 게 아니고 세 가지 통합과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이 빠르게 속도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런 방금 말씀인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통일부에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유연하게 앞으로 해나가겠다. 사실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새 정부가 생각하는 그 구상을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벌써 북한이 미사일을 2번 발사했거든요. 어제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사일도 굉장히 성공한 미사일로 보이고 북한은 오늘 그 미사일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 통일부가 앞으로 이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국에서 그 대북 제재의 틀을 지키면서도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정부보다 훨씬 유연하게 하겠다. 저는 사실은 인도적인 지원을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정책의 우선순위와 타이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그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해서 지금 유엔과 한국 정부와 미국
어떤 관계 당사국이 전부 북한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경고를 무시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남북 관계를 좀 더 활발하게 교류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생각을 밝히더라도 신중하게 타이밍도 잡고 또 국민에 대한 어떤 설득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역시 우선순위를 제대로 채택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나가는데 문 대통령이 그 오늘 사진은 아니고요. 지난번 후보 때 그때 그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했었던 그때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최 원장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아마 인수위가 없이 바로 정부가 지금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정의 청사진이라든지 이후 플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를테면 첫 번째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북 정책의 강경 기조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바로 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특사를 보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어떤 강력한 안보 정책 우리 이제 그런 부분 밝혔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인도적 차원의 어떤 창구는 미리 대선 때부터 이미 열어놨었죠. 약간 햇볕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부분은 그런 점에서 민간인의 어떤 물꼬를 들겠다는 일부 정책의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기조가 달라졌다라든지 우선순위가 뭐 달라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어떤 보수 정책에 상당히 좀 죄송해요. 거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익숙해져 있는 그런 정파들 쪽에서는 이런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런 대북관이라든지 안보관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우려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걱정하는 거 한 가지는요. 예. 이런 메시지들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북한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북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전문가들 의견 듣고 또 정치권 이야기, 국민들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이 정부를 위해서도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시면 사실 이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경선이나 이후 본선 그리고 이후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 일본도 북한에 관한 확고하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동의는 하는데 현 정부도 그 강력하고도 확고한 대북관, 안보관 이 부분은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 이제 다른 것은 온건한 대북 채널 창구 정도는 약간 열어가면서 하겠자라는 이제 강온 병행론이기 때문에 그 온건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새 정부초는 허니문이니까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연차 휴가죠. 연차 예. 휴가 21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위원님? 예, 그 좀 신선한 느낌이에요. 대통령도 우리 일반 시민하고 다르지 않구나. 우리들 뭐 다 일하다 보면 연차 휴가도 내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 거 저는 대통령도 연차 휴가라는 걸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 국민들 처음 해봤을 것 같고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양산에 사저에 가셔서 남은 인선도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구상을 해서 좋은 분들 잘 발표를 하고 또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기념식이 봉하마을에 있는데 또 거기를 아마 직접 참석을 하셔서 메시지를 내놓으실 건데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 그거는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였어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저 참모들이
거의 토요일 하루 정도 쉬고 일요일도 아침부터 일찍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청와대는 뭐 쉴 때는 딱 쉬면서 근무 기간에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기조 같아요. 그거는 저는 잘 잡은 것 같아요. 문제는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또 훌륭한 분들이 주요 포스트를 맡아서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오늘 사진입니다. 이거 오늘 대통령 사진입니다. 예.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많이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근데 지난번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조사 과정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어쩔 때는 상당히 휴가나 다름없는 그런 나날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끝나는 전후 과정에서 하루도 못 쉬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몇 개 인선을 남겨두고 약간 한 템포 쉬면서 좀 구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여름 휴가가 길면 2, 3주 혹은 심지어는 한 달 정도까지 목장에서 쉬고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바쁘고 일이 많을 때는 나를 새가면서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하다 가도 또 필요하면 뭐 2, 3일씩 얼마든지 21일 범위 내에서는 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리 친근감 있게 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총장님은 올해 며칠이나 쉬셨습니까? 휴가예요? 예. 저는 사실 휴가 개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어쩔 땐 뭐 일요일이 토요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맨날 일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뭐 필요하면 일요일 날 토요일도 하고 또 평일 날 또 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템포를 좀 조절합니다. 학교는 매일 가시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학교는 매일 가는 건 아니고 뭐 주일 날은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이 의원님은 많이 쉬셨죠? 요즘 자주 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이 휴가가 있는 삶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이게 누리게 됐으면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